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계속 뜰게요. 우리가 이거 코바늘 실을 이렇게 사면, 저 이제 짜투실로 할 거지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링이 납니다. 링으로 이렇게 쫙. 제가 지금 이제 보카시 실이라서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이왕 뜨는 거 예쁘게 하려고 이 실을 가지고 가는데 좀 끝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다시 돌려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짠. 보셨죠? 다시 여러 번. 제가 사실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눈대중으로 한 거라서 그렇지만 제가 좀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잘 뜬다기보다는 그냥 초보치곤 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카시 실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다이소나 이런 실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 할지 모를 때는 이렇게 휴대폰을 갖다 대고, 자기가, 저는 지금 이제 휴대폰 가방을 만드니까 10개 정도죠. 10개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어느 정도 한 40개 해야 되겠네요. 그죠? 10개 했으니까 30개 더 해볼게요.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좋았지.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해보고 또 서른. 오, 그죠? 한 40개 정도 하면 조금 낭낭하게 나오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40개 정도 하니까 딱 낭낭하죠. 그죠? 나 이게 딱 맞는 거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가방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고, 40개 하고 나면 코를 이렇게 딱 하나 딱 잡으면 이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닥을 뜰 건데요. 바닥은 되어있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왔던 길로 다시 가면 됩니다. 이제 예쁘게 하고 싶은 분은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딱 돌리면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있거든요. 이게 여기다 끼워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코를 이렇게 넣어서 뜨시면 되는데 전 그렇게 귀찮아서 그냥 합니다. 그냥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지겹거든요. 이럴 때는 유튜브를 이렇게 트는 거예요. 유튜브. 제가 이제 찬양 듣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뭐 제가 잘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이걸 들을게요. 좀 듣기 싫으신 분은 뭐 다른 거 들으셔도 되고. 이 싸이가 광고라네요. 들어봅시다. 이거 틀어놓고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일단 들으면서 이제 하염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쭉. 이제 제가 많은 실을 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실이 좀 고급스러우면 제품도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실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면 다이소 실 있거든요. 저 다이소 실 이렇게 사봤는데 내가 이게 공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지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이소 실로 잘 안 하긴 하는데, 아이고야, 회원입니다. 후원도 하고. 요즘 최근에 이제 초록 우산인가 그 암걸린 11살짜리 아가야, 너무 10살인가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나는 이제 막 엄청 막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편하게 뜨는 게, 뜨개질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줘서 뜨면 막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휘는데 더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을 빼고, 저도 입으면 꽉꽉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천천히 뜨개질하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너무 바쁘고 뭔가 사람들이 공허해서 그런지 누군가 자꾸 만나려고 해요. 사실 뭐라 했냐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좀 약간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뜨개질 하면서 좀 성숙된 사람이 되어보자. 한 가지 일로 두 가지의 이렇게 이로운 아주 좋은 뜨개질입니다. 전 사실 뜨개질을 잘 못하고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뜨개질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뭐
연필에 익숙한 사람이 연필 형광펜 이런 거 많고 예 그런데 뜨개질을 해보니까 좀 좋은 점이 뭔가 성취감이 되게 좋고 또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주면 주위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그 마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뜨개질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혼자 많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냥 엄청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잘하신 분들 보면 잘하신 뜨신들 이런 들 보면 지금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처음부터 잘할 순 없잖아요.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공부 잘하면 굳이 뭐 왜 배우러 오겠냐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근데 참 재밌어요. 네, 뜨개질 실 많죠. 이게 다 이게 동갈동갈이시는데 사실 제가 초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실보다는 싼 실 되게 많이 샀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막 번개장터나 뭐 당근에서도 막 사고 이랬는데 그런 실들 너무 많이 사가지고 테무도 막 엄청 많이 사고 그래서 집에 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보카시 실이 떠놓으면 그러니까 또 선물을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뜬 것들이 다 되게 예뻐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저랑 같이 떠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많이 뜨진 않을 거거든요. 브이로그니까 하나하나 요걸 대신 이것만 뜨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 뜨는데 영상은 이거 꾸준히 이제 찍을 테니까 같이 한번 떠봐요. 궁금한 거 있거나 고민 있거나 이러면 댓글에 달아놓으면 제가 또 그런 것도 잘해요. 이런 것도 사실 저는 템을 썼어요. 사람들은 막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왜냐면 이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잃어버린다 하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둔지 몰라서 자꾸만 이제 찾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잠깐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만큼이 됐어요. 이만큼. 그죠? 이게 이제 휴대폰 가방이기도 하고 좀 넉넉한 휴대폰 가방이겠죠? 예쁘네요. 그죠?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첫 선물은 이제 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다 뜨고 딱 오면 끝에 오면 되게 고민이 많이 스러워요. 그래서 뭐 실패가 되니까 그냥 여기 끝에 요 반대편에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반대편에 여기다가 딱 끼워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하더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뜨기가 아니라 그냥 촥 당겨야 되는데 이게 이름 뭐더라?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뭐라지? 갑자기 제가 검색해 볼게요. 잠깐만요. 찾았어요. 뭐냐면 잠깐만 제가 빼뜨기 다시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끝까지 오면 이 반대편 이제 여기 시작 후에다가 딱 넣어서 빼뜨기 하면 됩니다. 빼뜨기 하고 나서 약간 삐뚤 수도 있는데 안 삐뚤도 노력하고 이렇게 사슬뜨기 한 콜 뜨는 거야. 그죠? 사슬뜨기 아니라 한 콜을 기둥꼴 딱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렇게 세우는 거 할 건데 요즘 이제 프라다 쪽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빼뜨기 하고 나면 요 빼뜨기 옆에 보면 자세히 보면 요 바로 옆에 저 보이나요? 대충 하면 돼요. 엄청 막 잘하진 않아도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보이나?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됐죠? 기둥코 세웠고 옆에다가 그냥 넣으면 돼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 그래서 짧은 뜨기를 딱 합니다. 짧은 뜨기를 하고 그냥 한 콜 떠요. 됐나요? 보이나? 그래서 여기 또 한 콜을 비워야 돼요. 한 콜을 비우고 요 다음 코에다가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그래서 또 짧은 뜨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코 뜨고 또
한 코를 비우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요. 쉽죠?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또 똑같아요. 반복이야.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한 코 띄우고 한 코 띄워야 됩니다. 꼭 한 코 띄우고 보이죠? 한 코 띄우고 여기다가 딱 넣어서 한 코 띄우고 딱 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한 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탁 들어가서 또 짧은뜨기. 이거를 또 에코 안다리 하시려 하면 더 예쁜 가방이 돼요. 큰 가방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코 뜨고 또 한 코 비우고 건너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코 뜨고 이제 빨리 할 수 있겠죠? 한 코 띄우고 빨리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너무 많이 하시면 더 빨리 하시면 제가 못해요. 왜냐면 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한 코 띄우고 한 코 띄우고 이렇게 이게 북한시 왜 어렵냐면 이게 실이 여러 개로 돼 있으니까 잘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잘 들어가서 나오면 됩니다. 이제 뭐 엄청 막 완벽 하시면 좋겠지만 처음이잖아요. 한 코 띄고 그러면 한 코만 띄우면 돼요. 그 다음 코는 뭐 들어가시고 나오고 하나 타고 한 코 띄우고 그 다음 코 이렇게 해야 금방 하지. 이걸 뭐 또 한 코 띄고 이렇게 한 코 뜨고 한 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고 뜨개질 하다 보면 말이 자꾸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대충 이제 띄우고 한 코 넘어가서 이렇게 하고 또 한 코 한 코 하고 한 코 띄우고 한 코 하고 한 코 띄우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코 정도 띄어졌다 싶으면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엉성하기도 하고 해도 뭐 그냥 하면 됩니다. 한 코 띄우고 한 코 띄우고 한 코 하고 한 코 띄우고 이렇게 한 코 이렇게 뜨고 한 코 띄우고 그 끝에가 되게 어렵거든요. 끝에가 이게 한 코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냥 조금 편하게 알아서 대충 해도 돼요. 이렇게 또 이게 좀 안 끼워지나? 그래서 한 코 하고 건너가서 뭐 끼워졌죠? 이럴 때 이거 엉켰죠? 이럴 때 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포카시랑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코 뜨고 여기 끝에 해당하는 거 옆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것도 한 코 하고 좀 느슨하게 해서 옆으로 가서 여기 중심 옆에다가 보이죠? 여기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에는 이 좌우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짠 그래서 또 짧은뜨기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뜨고 또 이제 하나 띄우고 또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이게 틀이 잡혀요. 이게 뭔가 형태가 나와요. 재밌어요. 이렇게 봐요, 이거 봐요. 형태 보이죠? 좀 이렇게 또 하나 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사투리에다가 초보에다가 기력 난감이죠? 노래도 부르고 네. 이렇게 하나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 한 칸 하고 띄우고 한 칸 띄우고 넘어가고 한 칸 그죠? 사슬 하나 뜨고 한 칸 띄우고 옆에 짧은뜨기 하고 한 칸 띄 사슬 하나 뜨고 한 칸 띄우고 다음 안된다. 복가시 또 엉켰어요. 다시 천천히 들어가서 복가시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단색 실로 많이 이렇게 뜨시거든요. 근데 이 복가시 실이 너무 진짜 또 엄청 예뻐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거죠. 못해도 하나 뜨고 한 칸 띄우고 여기 들어가서 또 하고 너무 이렇게 힘주면 나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져요.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막 그죠? 애벌레처럼 막 그러나 힘을 조금 빼고 계속 하면 됩니다. 이봐요. 실이 엉켰어요. 이렇게 저는 초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실을 또 풀기도 하고 하면 돼요. 세상 답답할 거 없죠? 네, 시간은 항상 쓰는 자에게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할 것도 없고 그냥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제시 이 뜨개질을 하면서 아직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어른이 될지 생각 많이 하는데 되게 좋아요. 요즘은 막 070 전화도 많이 오고 머리카락도 있네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봐요. 실이 엉켜있잖아. 아마 정리 잘 하시는 뜨신들은 아닐걸요? 근데 이제 급한 마음을 가지고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같이 이런 초보도 할 수 있는데 또 엉켰죠? 지금 날렸다. 그냥 천천히 풀고 하면 돼요. 얘기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제가 사실은 뜨개질을 뜨다가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이제 좀 많이 꼬인 거죠. 그것도 실을 따로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뭉쳐놨을까. 약간 다른 분들은 저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웃기죠? 그래서 쭉 빼고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진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근데 사람이 이제 완벽하면 안 되잖아. 약간 실수하는 것도 있어야죠. 다 뺐어봐요. 천천히만 하면 다 빼진다니까. 여기다 묶어놓고 가면 바로 가는 거죠 또. 그럼 이제 또 하나 사슬 뜨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또 하나 뜨고 또 한 칸 띄우고 하나 하고 제가 요즘 읽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제 책을 내셨는데 책을 읽었는데 부담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 거면서 읽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한 칸 띄우고 또 띄우고 하고 초고만 봐야 돼. 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한 사슬 하나 하고 한 칸 띄우고 또 하고 사슬 뜨고 힘을 빼야 됩니다. 힘 빼고 하나 하고
이렇게. 이제 뜨다가 힘들면 막 이렇게 부품 같은 것도 좀 사보고 예쁜 거 이렇게 뜨고. 전에 사실 이거를 단추를 사놨는데 그래요. 좀 야무지긴 하지만 이 단추를 될 거예요. 예쁘죠? 옷에서 뜯었어요. 신기하죠? 예쁜 거 예쁜 거. 복가시실이 어려우니까 정리하면서 해야 돼요. 또 여기 보세요. 또 왔죠? 끝에 오면 이제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한 바퀴를 돌아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지막에는 시작 후를 사실 반을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귀찮아서 안 하는데 대충 이렇게 끝이 다가오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끝에는 사실 내가 해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끝에 이렇게 해서 끝에쯤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안 들어가지네. 들어가서 이렇게 뭐 했죠 제가? 이런 거 또 생각 안 난다. 이거 뭐라 하냐면 제가 혼자 맨날 하다 보니까 빼뜨기를 하고 이렇게 한 콜 올려야 돼요. 한 콜 올리고 여기 있는 이 실은 사실은 정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빼뜨기 올립니다. 한 콜 올렸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하면 됩니다. 옆에 어려우면 한 코 더 떠서 옆에다가 한 코 더 뜨면 안 돼요. 한 코 뜨고 빼뜨기 했으니까 이걸 넘어가서 여기 건너편에 가서 건너편 보이죠? 건너편 여기 말고 딱 한 건너편에 가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건너가서 이거 안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면 뒤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야 돼요. 오케이.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세워집니다. 이제 안 빠져나오죠. 부끄럽다. 다시 여기 들어가서 잘 들어가야 돼요. 잘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뒤에 들어가서 딱 나와라. 이 실이 이게 아마 7, 8겹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탁 당기면 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하고 또 하나 띄우고 옆에 이제 공간이 생겼을 겁니다. 한번 뜨고 왔거든요. 그럼 그 공간에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아까 우리가 하나씩 띄웠잖아요.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 밑에 보면 봐요. 공간이죠. 공간에다 넣으면 돼요. 공간에다. 왜냐면 우리 아까 이제 하나 사슬을 했는데 사슬 거기다 넣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사슬 여기 구멍 보이죠? 구멍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면 돼요. 이제 쉽죠? 한 바퀴만 돌면 그 다음부터 자동이에요. 이렇게 딱 해서 구멍 보이죠? 구멍에다 딱 넣고 사슬하고 또 구멍 보이죠? 딱 이제 양이 쉬워요. 본실이 막 엉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또 이제 본실을 또 정리해야겠죠. 왜냐면 이게 두 실이 짜투리 실을 나눈 거라서 두 개를 다 짜투리 실을 쓸 거라서 이봐요. 꼭 우리네 그 얽힌 그런 거 실 얽힌 그런 인생 같지 않나요? 사람 관계가 꼭 이렇죠. 관계가 엉키면 막 풀기 힘들고 근데 보면은 차분히 풀면 다 풀려요. 아마 인간관계도 그렇겠죠? 차분히 풀면 다 풀리겠죠? 근데 사실 잘 안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엉키지 마세요. 인간관계는 실은 되는데 인간관계는 얽히면 정말 힘들어요. 나만 그런 건지도 모르지. 사람 관계는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학생한테 늘 하는 말이야. 적을 만들지 말라고. 됐죠? 그래서 딱 이렇게 구멍에다가 그냥 놓고 짧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 돌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보면 이봐 구멍이지 구멍이. 너무 버리는. 오전에는 거의 뭐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유튜브나 이런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완벽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노력하고 다음엔 더 노력할게요. 근데 이게 가방이 친구가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상 올려도 될까? 이거 친구가 된다고 하길래 그럼 그 정도의 퀄리티가 있구나 그래서 싶어서 제가 친구의 만족도를 보면서 결정했습니다. 계속 이제 힘들면 이거 달 거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거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니까 진짜. 이게 지금 요새 성품이 안 좋으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책 있잖아요. 잠깐 띄우고 또 이렇게 힘주면 안 돼. 힘주면 너무 힘주면 손목도 아프고 처음에 이제 제가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도 그렇고 이런 뜨개질도 그렇고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탄탄해서 예쁘긴 해요. 그러니까 막 구멍 있거든요. 구멍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하면 뜨개질은 못해요. 제가 뜨개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또 내가 떠서 보여드릴게요. 떨어졌어요. 시끄럽다. 또 엉켰다. 스물과 길을 내쉬는 중 바라봅니다. 항상 여기 하나 한코 나면 건너간다 생각하는데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려니까 공간이 너무 많나? 하여튼 비어있는 거 있으니까 비어있는 구멍에 가면 돼요. 예쁘죠? 예쁘다니까. 여기 탁달 생각하고 옷에서 좀 안 입는 옷에서 예쁜 단추를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달면 돼요. 근데 어떨 건지 까먹었지만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구멍 여기 있는 옆에 까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구멍. 그러니까 처음만 잘 넣으면 봐요. 구멍에다가 탁 넣었어. 구멍에다가 탁 넣었어. 주님아, 주님의 자녀라. 나를 구하시. 힘을 너무 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구멍이나 보고요. 구멍이죠. 구멍에 들어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오른쪽 구멍 쪽으로 들어가세요. 구멍도리가 막 있어서 헷갈리면 구멍에다 딱 넣고 뭔가 이렇게 가방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내 겁니다. 이건 내 겁니다. 실이 이제 똑같은 실이 아닐 거니까 실에 따라서 또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예쁜 실 골라서 하면 진짜 예쁜 게 되고. 구멍에다가 다 넣고. 그죠?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봐요. poka시 실이 이게 안 좋다니까 봐봐요. 딱 하나 나와야 되는데 뭔가 걸리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엉망이네. 왜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열어보고 정리를 해보고 짧은뜨기 해놨네. 이제 한 칸 띄우고 옆에 구멍에다가 사슬 하나,
한 바퀴 돌아왔나봐요. 구멍이네, 구멍. 구멍을 잘 찾아야 돼. 구멍 못 찾으면 딱 중심 바로 옆에다 찔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찌르고 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짧게 뜨면 안 되고, 참 옆에다가 딱 이렇게 내가 당겨 넣으라 했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그 뭐라 그랬죠? 따라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얘가 뭐냐면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여기 하나 코 올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올렸으니까 옆에 이제 구멍이 있을 겁니다. 구멍 옆에 딱 정중간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참 안 보이네요. 짧은뜨기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몰라. 대충 이렇게 저처럼 대충 하시면 됩니다. 빼뜨기 하면 안 되고 짧은뜨기 빼뜨기. 이제 구멍 찾으러 가면 돼. 구멍이 어딨니? 여기 있네. 이제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또 구멍 찾으러 가서 구멍이 다 있어요. 이제 구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구멍이 있을 건데 구멍이 보이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잡고 하나 하고 또 구멍 딱 예쁘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제 많이 보기 잘하면 딱 뒤집으면 돼요. 멋지죠? 딱 뒤집으면 딱 완벽해집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거시시 또 엉켰어요. 구멍이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격자를 계속 그냥 꾹 뚫으면 돼요. 처음이 어렵지. 이거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쉬워서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도안이 아예 없냐고요? 없죠. 제가 좁은데. 막뜨기라니까 막뜨기. 네, 구멍이 있다. 구멍. 이게 아마 중간에 있는데 그 옆에다가 찔러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야 균형이 맞더라고. 좀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하나 뜨고 그 바로 옆에 딱 접었을 때 옆에 또 들어가면 돼요. 구멍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굿. 또 하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쁘죠? 이게 한번 뜨기 어려워서 그렇지 떠지면 이제 선물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시는 실 사가지고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짜투리 실 그냥 당근에 산 거라서 어떤 실을 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좋아하는 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이소가 또 예쁘고요. 아름다운 시, 오늘날 시, 영원할 수 있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벌써 한 바퀴 돌았나요? 대박인데요? 있죠? 한 바퀴 돌았나? 안 돌았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이게 있으니까 아마 한 바퀴 돌았겠죠? 하여튼 여기 조심해서. 이게 너무 꼬이면 안 되는데. 가쪽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서투르서 가세라 하는데 가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대로 빼뜨기 해서 또 올리죠 뭐. 올리고 약간 좀 이렇게 틀어졌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뜨개질 그냥 해도 돼. 그러니까 막 그냥 굳이 그 아까 해놓은 그대로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세워요. 한 번씩. 왜냐면 너무 이렇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황 보면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긴 해요. 근데 이제 poka시 또 엉망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야지 참.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밑에 짧은뜨기 하고 간 띄우고 이렇게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쭉 뜨면 돼요.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브이로그 보려고 보시는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그냥 좀 따라해보시고. 똑같아 방법이. 만약에 너무 이렇게 휜다 싶으면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뜨시면 돼요. 뜨시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예쁘게 잘 돼 있거든요. 이거 뒤집으면 더 잘 보여요. 봐요. 구멍이 더 보이죠? 구멍이 잘. 같이 또 가시시. 또 올렸네. 아니네요. 주님과 같이 내맘 만지는 그는 없네. 우리 생을 찾아 날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통받는 자녀진 부르시니
잘 보이죠? 뒤집으니까 뭔가 다 보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때는 코가 잘 안 보인다 그럼 뒤집으면 돼요.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우리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 우리나라 뉴스.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가 없네요. MBC 뉴스 한번 틀어볼까요? 뭐죠? 아, 신발 광고네. 신발 광고. 이것도 뭐지? 몰라요. 앞으로 해줄 일이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견이 됐거든요. 이거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네요. 대통령이 피곤한가 봐요. 시청자들이 힘이 이제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에휴, 피곤해서 어떡하나 다들. 구멍에다가 이제 계속 뜨면 됩니다. 원래 사실 딱 정중간에 있는 구멍에는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잠깐 띄우고 옆에 구멍에다 넣으면 됩니다. 구멍에다 넣으면 되겠죠. 항상 초코를 왜 안 넣냐면 여기 보면 아까 실 있죠, 실. 아, 여기 다 끝났네. 실 있죠, 실. 실 있는데 여기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내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좀 이상했구나. 실 있는 데서 이렇게 빼뜨기 하면 됩니다. 실 있는 데서 빼뜨기를 하고 한 코 올리고. 오케이? 그런 거 조심하세요. 여기도 짧아뜨기 하면 됩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물 한지 좀 들어볼게요. 그보다 지금 미국에 지금 전쟁과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LA에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던데. 이보세요. BBC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Governor of California, Gavin Newsom, says Donald Trump is hoping for chaos by sending National Guard troops into Los Angeles to help quell protests against raids targeting undocumented migrants. The governor is urging demonstrators to stay peaceful, saying violence will only justify more crackdowns by the White House. So while on social media, Mr. Trump said the demonstrators were led by radical left activists and they wouldn't be tolerated. Well, John Sudworth is live in Los Angeles for us tonight with our top story. John.
Well, you can see the National Guard members standing behind me. California National Guard, it says on their riot shields there. They've been deployed just as President Trump said they would. And on this side, you can see a crowd of a few hundred protesters. They've been shouting things like, "You work for us." And although it's been overwhelmingly peaceful throughout the afternoon, we have seen a bit of tension with tear gas volleys being fired on one occasion. And this crowd is furious at what they see as a major breach of precedent and protocol in American politics, overreached by the White House. The first time, Clive, in 60 years that the National Guard have been sent in to a U.S. city without a specific request from a state government. The National Guard on the streets of Los Angeles, here ostensibly to keep the order, but the deployment itself has caused a political storm. 2 days of protests have seen sometimes violent clashes between locals angry about immigration raids in the city and law enforcement using tear gas and rubber bullet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rrests. 체포가 많이 됐대요. LA LA 시장도 트럼프한테 비난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린 평화 회복을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다고 그랬대요, 트럼프가. 그건 아닌데. 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와. They came trying to intimidate and scare us, and the community is saying no, and that's what caused people to be angry. It's pretty obvious to most people, I would think, that this is their response to that. They don't like being criticized. Trump does not like being criticized, and this is how he has responded. The protests were triggered by the arrests of dozens of immigrants. California is 이민자 체포가 촉발시킨 거래요. Many Democratic politicians argue that those working without documents and who pay their taxes should be left alone. At one point, one group of protesters tried to stop a bus carrying some of those detained. But Mr. Trump, basking in a standing ovation at an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match in New Jersey, insists he's fulfilling his mandate to crack down on illegal migration. 자신의 공약을 이행 중이래요. Can be allowed to stand in the way. 트럼프는. John, things look relatively peaceful where you are, though tensions 생각 could 평화롭게 할 shift. 텐데. And how much of this situation is actually the result of a dreadful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트럼프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관계가 안 좋네요. Well, what shifted in recent days and weeks, Clive, is the administration's targeting of immigrants has shifted from a focus on immigrants with criminal records, the sort of hardcore immigrants that Donald Trump promised to go after on the campaign trail, to what many see as much softer targets, the thousands and thousands of 미국 농장과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대상을 하고 있대요. protesters say ought to be left well alone. Of course, Mr. Trump claims 아유, he has a mandate. 그럼 미국 Immigration was at the center of his 경제 멈출 건데. campaign, but it is very clear that that tension you speak about that was there long before these protests is beginning to show in terms of that relationship between states like California and the White House. And there is no doubt that Democratic politicians like the Californian Governor Gavin Newsom believes that the National Guard are now being used as political pawns in all of this, purely for political effect. All right, John, thanks for that. John Sutherland live in downtown LA. 너무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압도적 지지, 매울 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외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필요 없고요. 큰일 났네요. 그죠? BBC 한번 봐야겠네, 계속. 아이고, 큰일. Hello, I'm Nikki Scheller. Welcome to the program. We start this out in Los Angeles. President Trump has ordered 2,000 National Guards into the city to counter escalating protests in a predominantly Hispanic district of the Californian city. It comes after a second day of clashes between residents of Paramount and border immigration officers trying to implement President Trump's policy to deport unauthorized migrants. Now, federal ICE agents used tear gas, flashbangs, and batons to disperse the protesters. The White House border policy chief has gone to Los Angeles to personally supervise the operation, during which more than 40 migrants were arrested on Saturday. He warned that there would be zero tolerance of any violence or damage to private property. The mayor of Los Angeles, Karen Bass, said ICE was sowing terror in America's second largest city. While announcing the order deploying the National Guard, the White House said the administration has a zero-tolerance policy for criminal behavior and violence, especially when that violence is aimed at law enforcement officers trying to do their jobs. These criminals will be arrested and swiftly brought to justice. The commander-in-chief will ensure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re executed fully and completely. Well, I'll show you some of the latest pictures from Los Angeles, and they come in the last hour. They show law enforcement officers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including helmets, coming out of the Federal Detention Center. Now, several of them fired tear gas towards the protesters, and it also appears that some form of explosive stun projectiles, which are often described as flashbangs, are thrown. Now, this came after the LA
LAPD issued dispersal orders in some parts of the city. They had said that the use of less lethal munitions had been authorized, saying they can cause pain and discomfort. Well, the protesters then did seem to pull back, and then law enforcement officers formed a line, and they walked down the centre of the road. You can still see those bangs going off, clearing the area. They were trying to establish a cordon. More tear gas and bang projectiles were thrown at officers, saying multiple people have been detained for failing to disperse after multiple warnings. Well, in the last half an hour, President Trump has posted on his Truth Social platform. Let me read to you what he said. He said, "Great job by the National Guard in Los Angeles. After 2 days of violence, clashes and unrest, we have an incompetent governor and mayor who were, as usual, just look at how they handled the fires, and now they're very slow permitting disaster. Federal permitting is complete, unable to handle the task." He goes on to say these radical left protests by instigators and often paid troublemakers will not be tolerated. He also says, also from now on, masks will not be allowed to be worn at protests. What do these people have to hide and why, he says. Again, thank you to the National Guard for a job well done. Well, we at the moment can't yet verify whether the National Guard have actually deployed to LA, but earlier one of the protesters described why they had come out onto the streets. Purpose was to peacefully tell them to not take our people. We overheard, it's been shared, that ICE had came to our town. We're just here, living, working. They stopped at Home Depot where they know that people are undocumented. So us, as a community, have came here to try to make peace so that they don't make families separate one another. And what do? 저게 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Peaceful. And all of a sudden, they started throwing bombs at us. I know a lot of us just unified together on the other side to not let the bus that was coming in with all the police. And then instead of them peacefully telling us to back up, they just started. 경기가 안 좋으면 어느 나라든 시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걱정이다. 와, 실한 거 다 썼어요. 대박인데요. 한 칸 하고 빈 칸에다가 사슬 하나 하고 빈 칸에다가 저는 그냥 묶어서 그냥 써요. 실이 끊어지면 그냥 묶어서 쓰면 돼요. 예쁘게 다 하시던데 그냥 전 이렇게 해요. 초보니까 초보답게. 대신 이렇게 가위나 손톱깎이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지면 난리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면 되죠. 이렇게 안 떨어지도록 실을 많이 막 잡아당기면 안 되고.
표시 안 나죠 별로. 이거 봐봐, 별로 표시 안 나죠. 교회에서 뭐 집회하는 것 같아서 열어놨는데 예배 드린다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열어놨는데 그냥 아직 시작 아닌가 봐요.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아 배고파. 점심 뭐 먹어야 되지? 이 시로 될까요 과연?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짜투리 실로 그냥 올려야죠. 방법이 없네. 예쁜 걸로 올려야죠. 어떤 거? 아 이걸 올릴까? 배고프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죠. 트럼프는 벌써 1기 때 몇 번 겪었으니까 그 위기를.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그 제프리 앱스타인, 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가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그 앱스타인, 그 얘기를 갑자기 거론해가지고 그래서 또 기자들이 그 트럼프가 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머스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앱스타인 그 파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마이크가 꺼졌다 그렇습니다. 아예 그 앱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마이크를 아예 꺼버렸어요. 이거 전파시키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어쨌든 보좌를 잘 한 거죠. 네, 백악관에서. 그래서 이 연루됐을 거라는 그 의혹을 이번에 또 그 금지된 그 내용을 거론한 건데 사실 이제 약간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건 다 얘기를 했었어도 저거는 좀 아니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앱스타인 이제 언급하면서 트럼프 임기는 3.5년밖에 안 남았지만 나는 한 40년 있을 수 있어 정치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감정적인 찌꺼기를 다 던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폭발해서 한 이틀간 얘기하다가 7일에는 그조차 언급하는 조차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내 머릿속에 걔는 없어. 거의 관계 정상화 안 할 거야라는 입장을 표현했어요. 사실 이제 선을 넘는다니까 그냥 뭐 국회의원 생각해도 선을 넘은 거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그죠? 그렇죠. 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 말을 함으로써 네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아예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우리가 싸울 때 왜 뭐 그런 거 있죠. 집안 왜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드라마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끼리 막 싸울 때 막 던지는 것 같지만 골라서 던지잖아요. 가장 싸운 거. 그리고 던져도 안 아픈 거 인형 뭐 이런 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너무 웃기죠? 끝내지 않을 거면 적당한 걸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이분들은 양측에서 특히 머스크가 던진 그 화살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건 맞습니다. 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뒤가 없어. 일단 앞만 보고 전진하면서 무조건 던지고 본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배설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이 싸움이 에스컬레이션에서 격렬하게
신화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머스크가 좀 지나치게 무례한 면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번 이한 5, 6일 양일간의 그 말 설전에서는 그리고 트럼프는 제가 아는 트럼프는 뒤끝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뭐 머스크에 대해서 저는 생각 없어라고 하지만 네. 개봉 박정을 보시죠. 네, 보고 그래서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나사를 움직여서 네네네. 스페이스X 저거 죽여버려. 왜냐면 사실 우와. 제 기억에는 2008년도에 일론 머스크 자선을 들어보면 네. 금융위기 때 도산할 뻔했는데 나사가 그 스페이스X에게 대형 수주를 주면서 네.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해결되면서 네네. 살아난 거죠. 왜냐면 그때까지 테슬라 안 팔리고 있었을 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연원을 쭉 추적해 보면 음. 2008년도라는 게 뭐 이제 뭐 17년 네, 정도 그렇죠. 흐른 세월이니까 그 17년 기간 동안에 일론 머스크의 화려한 부상과 이런 거는 사실 미국의 나사를 비롯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 살린 네. 그런 기업인이라고 해도 그건이 아니다. 과언이 아닐 텐데 네. 그걸 건드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준비한 그 사진이 있는데 머스크 1이라고 보내드린 사진 혹시 한번 준비되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겠어요? 머스크 1? 예. 네, 이게 지금 테슬라와 밑에 스페이스 X입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예요. 출처는 뉴욕타임즈고 예. 그래서 이게 2004년 기사인데 이제 그때 트럼프 쪽에 머스크가 엄청나게 돈을 이제 쏟아붓고 곧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측근이 될 텐데 네. 얼마나 얽혀있는지 한번 보자 해서 뉴욕타임즈가 작년 10월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종합해서 추정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얽혀있고 얼마나 계약 건수가 많은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건 2023년 딱 한 해 기준인데 벌써 150.4억 달러죠. 스페이스 X만 엘리스트. 그래서 네. 컨트랙트가 저만큼 이제 이익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쭉 와. 그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보이시죠. 네. 거의 테슬라는 정부 부처에 해당 안 되는 데가 거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뭐 스테이크 그러니까 모든 게 에너지컬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국무부부터 커머스 네. 상업 등등. 그래서 심지어 베테랑 어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제왕군인에는 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렇게 얽혀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머스크 2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머스크 이거는 정부의 규제 기관과 얼마나 얽혀있는지 얼마나 조사를 받는지 벌금이 얼마인지를 직관적으로 저건 보여주는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익도 줄 수 있지만 맞습니다. 또 규제를 강화해서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대선을 앞두고 10월달에 이 기사 쓸 때는 저렇게 얽혀있는데 머스크가 트럼프의 측근이 된다면 한마디로 새로운 대통령의 측근이 된다면 저 규제도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그 감각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일단 뉴욕타임즈.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찌를 수 있는 게 많지만 특히 아무래도 행정부가 힘이 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림 한번 좀 네. 보여드리고 싶고 뉴욕타임즈가 그렇지 않아도 어쩌다 보니 같은 출처네요. 같은 신문사네요. 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트럼프가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야. 머스크 만만치 않아라면서 분석한 기사들이 좀 있어서 재밌어 소개해드리면 일단 머스크가 가진 어떤 무기 그건 역시 돈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산이 없는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3년 반만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중간 선거 때 공화당 의원들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정치 신인일수록. 그러니까 공화당 전체로 본다면 여전히 트럼프의 어떤 지원이 어려운 굉장히 필요한 거고 머스크 그 어떤 후원금이라는 건 누굴 당선되게 하는데도 쓰이지만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도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이 여전히 머스크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데 신당 창당 혹시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메리카나? 이름 모르겠어요. 네. 신당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메리칸당. 아메리칸. 지금 뭐 호든가 무슨 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어떤 의원과 공화당에 있다가 탈당한 어떤 의원이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거의 뭐 부각이 안 되죠. 왜냐면 너무나 뭐 의석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신당 창당을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미국 전체 한 80%를 대변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 X에 올렸어요. 그 SNS를 굉장히 잘 이용하잖아요. 머스크가. 둘 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온라인상의 싸움인데 그 올렸는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왜냐면 일단 머스크 편을 든 사람이 가서 어쨌든 보팅을 했을 테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쨌든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X상에서는. 그래서 머스크가 또 맘만 먹으면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정치권에서 40년 있을 거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와. 혹시 진짜 창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세 번째가 말씀하신 그거예요. 앱스타인 같은 파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검찰들 왜 필요할 때마다 캐비넷 하나씩 열지 않습니까? 머스크도 여러 가지 캐비넷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트럼프와 워낙 그 집에서 아예 잠을 잡았을 정도로 가까우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손녀는 머스크를 삼촌이라 불렀었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온갖 비밀들 다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머스크가 갖고 있는 캐비넷을 열 때 정치적인 논란, 소용돌이 속으로 트럼프를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걸 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하는 거니까 역시 그런 논란거리로 이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나사도 있는데 나사 때문에 이 머스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스페이스 X 때문에 나사가 거꾸로일 수도 존재. 있죠. 지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국제 우주정거장이 뭐 사람을 나르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스페이스 X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보잉인가가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어서 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가 스페이스 X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와. 그래서 아까 그 보신 그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머스크가 갖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예상하듯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그 대통령이 하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일단 사업 망하게 하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행정 명령을 통해서 뭐 규제 몇 개만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규제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한 게 머스크였는데 그래서 민주당을 떠났는데 그거 가지고 약간 골평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컨트랙트를 해서 뭐 한 100건 정도 계약 통해서 한 30억 달러 지금 지원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지금 훨씬 더 늘어났겠죠. 그렇죠. 예, 그런 액수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셨겠지만 지금 뭐 대학들 탄압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던 언론사도 탄압하고 있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 하려면 할 수 있지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이 팽팽한 싸움에서 누가 어떤 식의 수를 들 것인가 그리고 뒤끝 있는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약간 그 관심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유능한 장수가 동시에 두 개 전쟁 안 한다고. 네, 네. 근데 사실 그 일론 머스크와의 전선이 저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오픈되어 있는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한다거나 뭐 일방적인 뭐 피해를 주는 불법적인 지시를 한다고 해서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캐릭터도 트럼프에 만만찮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중국하고 해야 되지. 또 지성의 전투인 하버드하고도 싸워야지. 네. 어차피 공무원들은 위반한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주워 담아야 되는데 트럼프의 캐릭터상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머스크가 적당히 뭔가 던졌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도 해서 뒤끝 정치에서 할 것 같다 생각하고 다만 시기를 보겠죠. 지금 워낙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뭐든 그게 뭐가 됐든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적인 명분이나 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대놓고 약간 뭐 실질적으로 위법 논란이 있을 만큼의 그런 걸 하겠느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와, 트럼프니까? 지금 사실 하버드에 대한 정책만 보더라도 사실 그리고 반 이스라엘로 핑계됐지만 DEI 정책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 없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포용 뭐 평등 정책 그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하는 워크 폴리틱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 보조금 끊겠다 외국인 학생들 못 오게 하겠다 이걸 실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미국 사회를 수십 년간 봐왔는데 최소한의 명분을 걸고 무엇을 하지 저렇게 명분 없는 싸움을 거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트럼프는 다 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연방 법원 등등에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실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이 아니었으면 그냥 쭉 진행될 수 있는 사실상 위법 논란이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지난 3개월간 해왔고 이미 그리고 합법적인 뭐 체류자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오긴 왔지만 근데 그분은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이가 셋이 있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엘살바도르 갔다가 엊그저께 오더니 또 법무부가 바로 체포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최소한의 정치와 명분과 뭐 그 페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 트럼프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한다. 그리고 가장 저는 놀라웠던 게 여러 가지 놀라웠지만 그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소가 많이 돼가지고 재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당연히 그 정부 측에 있었던 로펌 변호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소속된 로펌에 대해서 지금 다 보복을 하고 있고 그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이 연방 정부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마크 루비오 같은 국무장관 했던 우리 이제 북미 정상회담 뭐 김정은 나올 때 옆에 늘 서 있던 마크 루비오가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폼페이오. 이런 저도 썼었어요. 그랬었죠. 네.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테러를 하겠다, 폼페이오 죽이겠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았는데 폼페이오랑 사이 안 좋아졌다고 그 사람한테 그 주셨던 그 세큐리티 그것도 다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와, 뭐 죽든 말든 뭐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정말. 볼튼 보좌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정치하는 어른이 뭘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은 것들을 참 촘촘히 지난 4, 5개월간 많이 하면서 저는 뭐 머스크라고 특별히 다르고 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카드. 그 카드들 중에 어떤 카드를 먼저 쓸까가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좋겠는데.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상 그리고 미국의 아무리 좀 특별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상이 우리 내재화돼 있거든요. 맞아.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그런데 맞습니다. 그 상식을 계속 견지하는 한 우리의 전망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릴 거라는 거죠. 그치. 이미 빗나가고 있죠 한참. 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어떤 생각이 워낙 강해서 미국 대통령 이 고정관념에 내에서 트럼프를 전망하고 트럼프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끝까지 우리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역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설마. 계속 제가 그래도 우리 이성훈 교수님 고집을 안 꺾으시네.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 제가 그 자칭 트럼프 스토커거든요. 그래서 지난 1기 때 2017년부터 21년까지 아침마다 트럼프를 검색하는 게 제 잡이 돼버렸어요. 그때 어쨌든 뭐 방송 많이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설마 하다가 제가 스스로 발등 찍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때부터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 않구나. 이분은 변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마라는 단어를 잠깐 지우기로 했습니다. 하기야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살리고 저희가 네.
제어도 했고 그런데 네. 이번엔 뭔가 결심 안 되고 어차피 난 4년이 끝이고 그렇죠. 출범할 때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싹 다 빼버렸잖아요. 와. 그냥 말 잘 듣는 사람들로 편을 짜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혹은 백악관 내에 트럼프에게 컨트롤러 없구나. 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수지월스 비서실장 정도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충성파만 모아놨기 때문에 네. 자기 영혼은 잠시 집에 놔두시고, 혹은 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도 있죠. 트럼프하고의 싱크로율 100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측근들 몇몇 얘기만 듣고 또 그 사람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예. 트럼프가 좋아할 말을,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할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로 지금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이크 화이츠라고 국가안보보좌관 예. 해임된 사례를 저번에 한번 여기서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기 때 그렇게 실수를 했으면 2기 때는 정말 충성파, 그 스크리닝을 엄청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나름 채워넣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그 국가부 보좌관을 취임 이후 한 3, 4개월 만에 잘랐다는 거는 그 무한 반복이라는 거고요. 여전히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 어떤 관성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성격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언론의 눈치 혹은 뭐 비평가들의 눈치 혹은 민주당 공화당 내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폈다면 트럼프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JD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애매했어요. 제디 벤스. 네, 제디 벤스 부통령. 근데 부통령 지명한 직후에도 약간 네. 쟤 뭐야? 잘 몰랐죠. 약간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제디 벤스가 아마 굉장히 소리더라고. 아유, 어르신 저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봉합된 것 같은데.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디 벤스는 그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과 머스크가 벤스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들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겠죠. 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정말 측근이었던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제디 벤스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상, 네. 그 일단 좀 올드하다는 실제로 물리적인 나이가 좀 있으니까 트럼프 같은 70대 후반이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벤스로 약간 그 이미지를 좀 상쇄시키는 역할도 있었고, 사실은 벤스도 그렇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는 굉장히 비판자였어요. 그렇죠. 네, 강력한 비판자였다가 다들 전향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데 머스크가 이번에 결별 선언처럼 여러 가지 투척을 하면서 트럼프를 탄핵하고 벤스가 그 자리에 대체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벤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필 또 벤스를 끌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당연히 미국 기자들은 모든 걸 질문하니까 제드 벤스가 이번엔 머스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라는 교과서적으로 옳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벤스는 좀 잠잠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일단 다들 저 말의 전쟁의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끙끙 소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축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고 아까 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마이클 리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네. 어떤 그 매체에서 인용을 했어요. 지금 내년 선거를 다들 신경 쓰고 있을 텐데 당신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 머스크랑 지금 결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라고 질문을 하니까 딱 한 줄로 설명을 했어요. 보통 이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자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엄마랑 살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그럼 아이들이 꼭 이렇게 적는데요. 나는 둘 다 좋아요. 지금 지혜롭게. 공화당 의원들은 딱 그 심리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머스크가 좋아, 트럼프가 좋아. 우리는 둘 다 잘 끝났으면 좋겠고 관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둘 다 사랑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친목을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지난 대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를 둘러싼 그 마가 세력이 하나 있고 소위 말하는 테크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제 머스크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제 머스크가 일명 그 테크 우파라고 하는데 뭐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테크 우파라고 해서 머스크 등등 뭐 페이팔 창업자 등등 이런 분들이 이 트럼프 이 마가 진영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정치적인 어젠다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철폐해야 되고 뭐 외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를 좀 확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궁금해서 이제 좀 그 서치를 해봤는데 의외로 이게 딱 두 마디예요. 머스크랑 트럼프가 저렇게 끝날 줄 우리는 알고 있었어. 테크 우파들이. 그거고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일단은 트럼프 편에 서자. 그래서 사실상 동지는 머스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 딱 두 가지 그 워딩으로 이 테크 라이트, 그러니까 기술 우파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 효율을 들어가면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효율적으로 뭐 정부를 좀 운영하고 싶었을 테고 자기가 봤을 때 실제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이나 있죠. 놀고 먹는 사람 있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월급 무팡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예산을 정말 삭감시키고 이런 어떤 폭을 갖고 들어갔을 테고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이 진행됐을 텐데 그런데 이 테크 우파들은 머스크같이 그때 엄청나게 큰 포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비즈니스에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 약간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성격이 강해서 둘은 결별할 거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침묵을 지키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우리 기술 중심의 어떤 우리 비즈니스에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실제 돈을 벌고 있고 또 암호화폐나 뭐 인공지능 등등 계속 뭐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용히
그냥 조용하게 서면 되지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그거는 안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결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저는 결별에 얽힌 스토리 그리고 막전 막후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 쌍구경이란 말이야. 이 정도만 즐기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향후에 미국 정치, 미국 경제 혹은 국제 안 좋을 것 관계에는 같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미국 정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가는 역시 어느 편에 어느 입장에 서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트럼프입니다. 예. 지금 뭐 1월 20일 취임해서 얼마 안 됐고 사실은 재선이 필요 없는 이제 3년 반만 하면은 되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예비선거도 치러야 되고 우리 식으로 하면 내부 경선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심지어 아니었을 때도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그 정책 영향력을 본다면 트럼프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곧 갈 사람이고 내가 이제 내년 중간 선거만 좀 한숨 꺾이면 트럼프는 곧 내년 11월 기준으로 하면 이제 2년 남은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만 잘 넘기면 이제 트럼프도 별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워낙 매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이어서 그 헤리티지를 이제 벤스가 이어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하원 의원들과 뭐 특히 공화당 쪽이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상원 의원들 내년 선거까지는 조금 버티면서 눈치 싸움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물밑으로는 머스크. 트럼프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지금도 지지율이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죠. 네. 이 사태가 더 안 좋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지율로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지율 그렇죠. 그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의 관계 설정을 이제 내년쯤에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이제 시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은 다 숨죽여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성명성을 좀 부각 크겠죠. 당장 그 이제 감세법안 잠깐 얘기하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니까요. 네. 미국 감세법안. 뭐 대부분 다 감세해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고소득세 부자 감세하고 또 국방하고 국경 그 강화 이쪽은 또 예산 늘리고 해서 결국은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부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하원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어도 그냥 꾹 누르고 그냥 하원 의장이 그냥 야 통과시키자. 그래서 공화당이 거의 다 이제 박수를 쳐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원 그 이제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7월 4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이전에 빨리 통과시켜라. 이게 나의 레거시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아니 조금 봐야 되지 않겠어? 7월 4일은 좀 급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충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어떤 스텝들을 본다면 트럼프와 어떻게 이제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름 그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계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스텝들 보면은 공화당에서 어떤 분열이 생기는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안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과정. 그래서 내년에 그쵸 선거 이전까지 이제 보면은 각각의 셈법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 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켄터키 출신 의원 등등 그런 거고 관세 지금 전쟁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지난 100일을 기념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경 강화 문제 외에는 다 마이너스 점수였어요. 다 30%대, 뭐 40% 초반. 그래서 역대 이렇게 낮은 점수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있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관세도 잘 안 되고 있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도 안 되고 있지. 이러니까 이 관세 법안이라도 빨리 7월 4일 이전에 통과시켜서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게 지금 관세도 지금 중국하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생각하는 거랑 의회에서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빨리 일 처리를 뭐 하나라도 하고 싶은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숫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역풍 맞지 않을까 이 법안 통과시켰다가 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한 7, 8월 넘어가면 한 7월쯤 넘어가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내에서 특히 민주당 목소리는 거의 안 들리니까요. 그리고 뭐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상원에서 지금 이탈표 3표만 있어도 통과를 못하는 거거든요. 53대 47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서로 수를 어떻게 두는지를 6월, 7월 넘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그 증상으로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론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미국이 생각보다 경제가 좋아. 물론 그 징표는 주시장이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4월 폭락 장세에 트럼프가 자신 있게 지금 사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거의 다 회복했고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미국 증시고 사실 미국 경제 표상처럼 미국 국민들이 야 그래 트럼프가 되니까 저 정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굉장히 파지티브한 생각도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안어 그리고 규제를 풀어 그리고 정부를 혁신해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실리콘밸리와 연합해 이런 것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선전한다는 건 나머지 빅테크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역시 트럼프는 토목업자야 부동산업자야 이런 낙인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냐. 테슬라가 10몇 %씩 폭락하는 걸 보면서 나머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밑에 살 거다. 할 거다. 다시 트럼프 본연의 모습으로 그런 상황에서의 일론 머스크의 손절은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앞에서 경제 얘기를 제가 언급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저하되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정치라는 그 렌즈로 주로 사회를 많이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번에 그 5.16일 양일간의 그 혈전으로 온라인상의 혈전으로 뭐 테슬라가 한때 15% 14% 떨어지고 다시 반등했죠. 그것도 약간 이제 한 발 빼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트럼프 다른 빅테크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같이 떨어졌나요? 다른 아니요, 데도 그러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죠.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만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머스크가 둘이 이제 좋을 때 얘기하면 그 주가가 또 2월 달인가가 최고점 아니었나? 12월에 최고점이었나? 하여튼 고점 때가 쭉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얘기해서 한 14%가 잠시 빠졌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머스크와의 싸움에서 그런 거지 그거는 다른 것과 확장되지 비하면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딱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2일날 뭐 상원세 하겠다가 4월 9일날 유예하면서 주식에서 반등하는 것이지 주시장을 뭐 살리기 위해서 뭐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채권 시장 때문에 약간 좀 논란. 트럼프가 4월 9일날 일단 상원세 90일간 유예를 얘기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규제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 그 기술 우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정면에 떨어져 했던 게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 좋든 싫든 간에 일단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간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절차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편에 들고 동시에 그 누구한테도 사고. 하지 않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서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트럼프 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 비즈니스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목소리 안 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으면 뭔가 목소리를 냈을 테고 아마 곧 내겠죠. 그래서 어차피 돈이 가장 정직한 거라면 그 빅테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잠잡고 있다면 그래도 트럼프 쪽에서 뭔가 더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없으시죠?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수님 테슬라 사셨나 봐요. 없답니다. 저도 없어요. 자, 국제 관계? 뭐 이런 두 사람의 브로맨스의 파국이 국제 관계에는 어떤 국제 관계 전문가시? 저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는 양자 간의 싸움으로 저는 일단 국한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싸움이 워낙 격하고 그래서 이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드린 2023년 현재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얽힌 것, 그 서로 각자의 어떤 계약 관계로 얽힌 것, 결국은 이제 스페이스X가 얻어갈 이익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이 약간 치고받는 건 있겠지만 이게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관세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러니까 머스크가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글로벌리 좀 확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은 서로 장벽을 쌓는 거니까 오히려 시장이 더 좁아진다고 그 판단을 내리고 머스크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P랑 싸웠던 건 사실 인사 문제겠지만 그 전에 나바로 그 무역제조 그 백악관 고문에 대해서 뭐 당신이 하버드 나오면 뭐하냐 머리가 정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많은 그 중립적이라고 하는 일본이 훨씬 더 강하겠죠. 중국의 자기 공장이 얼마나 큰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머스크라는 어떤 돌출적인 인물을 약간 삭제한다면 어쨌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테크파라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국과 당장 이제 영국에서 만난다고 하죠. 영국에서 만나고 또 일본과 이번 주에 또 6차 회담을 하면서 또 한국과 등등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스며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묘한 시점인 것 같아요. 중국과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통화가 일어난 시점도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는 시점이었고 구체적인 그 피지컬리 만나는 그 로드맵이 나온 것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자신이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가 나의 상대도 되지도 않는 거, 깜냥도 안 되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잘못 컨트롤하면 어쩌면 내 정권 자체의 어떤 정당성, 왜냐면 너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캠페인 기간에. 그건 어마어마했죠. 그죠? 압도적이죠. 그런 사람과 이렇게 그러면 연장선상 규제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고, 관세 협상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될 것 같으니까 전격적으로 중국과의 대화가 더 적극적으로 나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점을 보면은 아마 제가 기억이 좀 편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지 시간 5일 좀 이른 시간에 시진핑과 전화를 했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백악관 내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하기 너무 원해서 막 obsessed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전화 왜 안 와? 이런 거죠. 트럼프가. 시진핑의 전화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새벽 2시 7분에도 뭐 글 올려가지고 시진핑 전화 왜 지나는 그 사람 리스펙트 뭐 이런 글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2시 17분에 포스트 올리고 그 다음인가 해서 5일날 오전쯤에 전화를 했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중에 질문이 나올 때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나쁜 인간이라고 했던 건 그 다음 시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내 얘기 좀 들어주면 제일 좋잖아요. 우호적인 관계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관세 전쟁 내가 이제 취임해가지고 처음으로 딱 시작했던 나의 트레이드마크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걸 취재했던 나바로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내부적으로 감세 법안, 관세와 감세 다른 거죠. 이 감세 법안을 또 하려니까 공개적으로 난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침묵이라도 지켜주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너무 미울 것 같고 또 그 얘기는 어쨌든 뭐 신경이 좀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머스크 얘기가 또 업계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뭐 계획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네네. 가만히 있는 시진핑의 밸류 몰라요. 시진핑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점수가 올라가는. 제가 시진핑을 절대 응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서로 이제 뭐 키토리랑 뭐 반도체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울 것 같은데 만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중국도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썩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겉으로 보기 급한 건 트럼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벽 2시에 포스트를 올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모든 전선을 빨리 하나 해치우고 싶은데 전선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게다가 나이 측근 머스크까지 날 탄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시진핑만 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닌데 워낙 국제관계학 전문가시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제 G7을 가미했어요. 네네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오죠.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네.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나오세요? 그냥 상상해본 겁니다. 상상이요.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렵네요. 네.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죠. 그리고 인도 등등 이제 초청을 했는데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긴가민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이제 뭐 일주일밖에 안 된 네. 대통령이니까 뭔가를 안다는 건 참 어렵겠지만 약간 긴가민가해서 서로 약간의 뭐 신경전까지는 아니지만 탐색전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20분의 만남인지 5분이 만남이 될지 뭐 아예 뭐 50분 잡을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청와대에서 밝히긴 하겠죠. 그래서 그 만남의 그 시간이 결국 이제 의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 받자마자 이제 조선업 얘기를 할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지 아니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위비 얘기를 할지 그거는 저쪽에서 공격 수위를 어느 정도 준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트럼프와 만나서 몇 분 동안 의례적으로 네, 의례적으로 웰컴하고 뭐 이런 그냥 의례적인 거가 연출되기보다는 뭔가 의제를 하나라도 네. 그죠. 그렇죠. 트럼프 어쨌든 비즈니스 하는 분이고 그게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원하는 건 한두 개라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 20분 만남이든 1시간 만남이든. 근데 일단 뭐 첫 만남부터 너무 서로 빈정상하게 그렇게 뭐 헤어지고 만나다 헤어지고 하진 않고요. 탐색전 겸 그리고 조선업 언급했듯이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 한두 개 정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G7 플러스 한 4개국 정도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아공까지 오는 한 5개국인가? 그래서 10몇 개 나라가 모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약식이라도 만날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와의 딜은 최대한 좀 미루고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번에 G7 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뭐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하지만 그 내부에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같이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뭐 경제도 힘들고 하니까 이번 G7 스킵하시죠라고 얘기했고 미성락 실장 등등에서 외교부 라인들은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후자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맞아야 되는 면은 또 빨리 맞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네,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그 톤은 대충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망이 되는데 트럼프는 또 역시 예측하기 좀 힘들어서 새로운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파국의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미국 사람처럼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했던